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뭡니까? SQLD에 대한 시험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렸고, 그거에 대한 과목, 뭐 그리고 배점, 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고지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파트 1은 여기서 이론은 끝내고,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쿼리문, 그죠? SQL문을 이제 우리가 쳐야 되잖아요. 그죠? SQL문을 쳐서 실행을 시켜가지고 그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SQL 디벨로퍼를 설치를 하는 과정까지 해서 이 파트 1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부터는 두 번째 그러니까 파트 2죠. 파트 2는 이제 데이터 모델링부터 이제 설명을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예. 자, 먼저 봅니다. SQL 디벨로퍼, 즉 SQL 개발자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SQLD라고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SQLD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 구조화된 질의어, 그죠? 한국말로 얘기하면 구조화된 질의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조가 잡혀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SQL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쿼리를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어. 아니, 나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유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이디는 고유의 값이죠. 유니크한 값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뒤에 가면 우리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이제 DB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실행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입력, 수정, 삭제, 이거 앞에서 했던 DML, DCL, DDL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할 수 있는 절차형 언어이다. 절차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시죠. 스크립트도 용어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줄을 적어 놓으면 차례대로, 절차대로 라인 이런 형태로 수행이 되는 거를 우리가 절차형 언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기업 정보 시스템에서는 DB를 안 쓰는 곳, 데이터베이스를 안 쓰는 곳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하물며 저도 개인 서버를 두고 있는데, 뭐, 이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사용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기업체에서 DB를 관리하는 사람, 즉 전산 직원 혹은 외주 업체에다가 맡기든지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이제 그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주는 대행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SQLD 자격증은 한마디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과 기본적인 SQL 조작과 활용 뭐 이런 것들은 할 줄 아는구나라고 개념적으로 할 줄 아는구나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알겠죠? 그래서 SQL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가 아니라 전 분야에서 다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SQL을 모르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 분야가 광범위한 게 아니라 회사라면 다 써요, 다.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산 직원이 되기 위해서, 즉 IT 부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몰라도 뭐 자기만의 이제 언어 있죠, 그죠? 뭐 C 언어나 아니면 뭐 자바나 C++이나 C샵이나 이런 거는 회사마다 틀리고 또 역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도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라클, MySQL, 사이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거의 다 언어는 문법만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내용은 엇비슷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자격증을 공부하는 정도 수준이 되신다면 제가 바라볼 때는 어느 정도 언어 한 개 정도는 하실 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DB를 어느 정도는 조금은 뭐 개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한번 보게 되면 기업 내 SQL 사용 분야는 뭐 금융권, 모바일 앱, 종합병원, 대학교 및 각종 학교, 뭐 그리고 전사적 관리 시스템 우리가 흔히 말해서 ER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ERP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여튼 지금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용 분야가 이만큼 많기 때문에 이 SQLD 자격증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금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뭐 고객의 뭐 계좌라든지 입출금, 뭐 적금, 예금 이런 거 현황 그리고 또 아울러 뭐 펀드 뭐 등등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SQL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근데 금융권 DB에서 해킹 당해버리면 작살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금융권은 돈을 만지는 곳이다 보니까 SQL 길이가 상당히 길고 복잡하고 대부분의 업무 처리를 SQL을 사용하고 응용 프로그램은 SQL을 호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SQL을 모르면 금융권에서 일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물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산 직원에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전산 직원이 이러한 금융 쪽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은 외주를 준다든지 하게 되면 돈이 상당히 비싸죠. 왜? 돈을 다루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꼬이면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큰일 나죠. 왜? 고객의 통장에 돈이 10억이 있었는데 만약에 빵원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업 난리 나요. 그죠? 그죠? 그 금융회사. 똑같습니다. 모바일 앱. 역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써서 우리가 코틀린이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앱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뭐 인증번호도 받고 등등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정보들 특히 게임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도 역시 단말기에 사용할 수 있는 SQLite라는 라이트는 조금 가벼운 그러한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DB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나라에는 40개 이상이 넘는 상급 종합병원이 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는 진료 정보라든지 환자의 정보 뭐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뭐 결제를 어떻게 했니 뭐 처방전이 어떻니 명세서가 어떻니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쿼리문을 던져서 우리가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그죠? 이거를 제가 병원 쪽에서는 일을 안 해봐가지고 병원 쪽에서는 ERM인가 뭐 하여튼간에 병원에도 보면 이렇게 뭐 수납 뭐 접수 뭐 이러한 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메뉴가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딸깍 클릭을 하게 되면 아니 딸깍 그 행정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메뉴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딸깍 클릭을 하면 여기에다가 무슨 화면으로 쫙 바뀌면서 우리가 접수할 때 접수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여기에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뭐 아니면 뭐 생년월일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입력을 하면 쭉 쿼리가 쳐서 그 버튼을 누르면 쿼리를 딱 쳐서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SQL이에요. 언어예요, 언어. 알겠죠? 그래서 뽑아와서 여기에 하나하나씩 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쫙 디스플레이를 해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리고 학교나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원, 뭐 직업전문학교 뭐 다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학적 정보, 수강 신청, 입학, 유학, 성적 관리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SQL을 사용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해놓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성적 증명서나 이런 것들 떼러 갔을 때 그게 떼지겠어요? 사라지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장을 항상 해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도 이것도 어차피 DB도 하드디스크 서버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미러링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한 미러가 뭐예요? 거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얘가 고장이 났다. 예를 들어서 얘가 고장이 나면 얘가 대체로 서비스를 해주는 기법이 바로 미러링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 중에서 ERP를 쓰는 회사가 상당히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조금 기업이 작고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수기로 하고 뭐 하지만 조금 규모가 있고 중견기업 이상이 되면 대다수 ERP 전사적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ERP를 개발을 해봤고요. 거기에는 각종 모듈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듈이라고 하면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전산팀, 영업팀, 인사팀, 회계팀 이런 모듈들이 쫙쫙쫙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인사, 급여, 복지 등을 관리하는 업무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ERP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ERP에도 종류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고요.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독일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걸 만든 언어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셉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ERP를 구축하는 저는 자체적으로 ERP를 구축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쓸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언어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UI 환경을 만들고 뭐 이런 걸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자바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시켜서 이제 ERP를 만들게끔 이렇게 대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ERP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중견기업 이상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잘 나가는 기업 그리고 돈 좀 버는 회사. 왜냐하면 이거는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꽤 비싸요. 아시겠죠? 그래서 셉 같은 경우는 역시 얘도 ISO 표준 SQL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SQL문을 한번 공부해 두시고 나면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SQL 정도 수준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래도 기본은 한다라는 소리는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업무 내에서 부딪히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더욱더 많은 어 프로페셔널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부딪히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우시고 공부하고 터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제 강의 MySQL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한 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좀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자격증이 아니라 실무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깊이 좀 들여다보고 싶다면 그 강의를 수강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사용 분야 SQLD 자격증이 또 왜 필요한지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자, 기업에서 SQL을 사용할 때 사용자 당연히 기업은 뭐예요? 얘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SQL을 사용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사용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회원들, 고객들이 있어야
우리 물건을 팔아주든지 뭐 이 등등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PC, 즉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막말로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삽하고 뭐 그리고 뭐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건축물을 짓는 재료 공구를 하나도 주지 않은 채 건물 올려 이런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말해서 SQLD 자격증을 따도 이거를 해낼까 말까인데, 뭐 SQL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그러니까 유저가, 고객이 서버에 다이렉트로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본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거는 최대한 가려야 되고 보안적인 측면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건 택도 없는 소리죠. 예. 그래서 사용자 PC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결하여 SQL을 사용하는 것을 이계층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한다. 자, 사용자 PC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용자라는 것은 이거는 프로그래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리자, 전산 직원이 PC 서버를 하나 이렇게 크게 증설을 해서 여기에도 해당 IP가 있기 때문에 IP를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나중에 오라클 설치하면 뭐 IP하고 포트하고 그리고 저 뭐죠 ID, 암호 등등을 우리가 여기서 다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계층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서비스를 요청을 하죠. 예를 들어서 서버 터졌다, 폭주됐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전만 하더라도 5년 전만 하더라도 막 뭔가 이슈화가 돼서 이제 막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사이트에 몰리는 경우가 있을 때 막 완전 쫙쫙쫙쫙 뻗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또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상당히 기니까요. 그거는 또 응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SQLD 자격증이 목표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만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동시에 구멍은 한 대, 이렇게 들어가는 구멍은 한 개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다면 당연히 서버 폭주가 일어나는 거는 원칙상 같은 말이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뭐 몇 분 앞에 있다. 그리고 몇 명이 대기 타고 있다. 몇 초가 걸릴 거다까지 알려주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바나 뭐 객체 지향 언어를 배우시면 충분히 배우신 분도 있고 하니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서비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서 트랜잭션,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이 용어는 뒤에 나오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사용자들이 요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똑같은 요청을 서버한테 한다면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면 어떤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락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락 걸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자들이, 이제 전산 관리자들이 풀어요. 이 얘가 뭐 락이 걸려버리면 누구를 죽인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누구의 연결을 끊어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아주 옛날 구시대적인 방법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큐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미들웨어가 필요하죠. 미들웨어 말 그대로 중간에 하드웨어가 있다고 해서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들웨어로는 아직까지도 기업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게 턱시도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턱시도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턱시도는 Transaction for Unix Extended for Distribute Operations의 준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분산 트랜잭션 처리, 그러니까 한쪽으로 많이 몰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여러 개로 분산을 시켜 넣어주는 그러한 플랫폼 자체를 우리는 턱시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게 설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쿼리문을 SQL문을 쳐서 결과를 확인할 텐데요. 그때 이 턱시도가 중간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한테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면 데이터베이스한테 서비스 요청을 하는 그런 애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턱시도 뭐 이렇게 해서 문제 이런 거는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드립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를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미들웨어 플랫폼이다. 1980년대 AT&T가 무슨 회사냐 하면요. 1885년에 이 ANT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전화 전신 회사의 약자예요. AT&T가. 그런데 얘가 이제 1970년도에 뭐 소송을 했어요. 물론 저도 태어나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해체되었다가 그리고 나서 전화 사업에 대해서 독점권이 이제 반독점 소송으로 인해서 해체되었다가 다시 얘가 이제 전화회사 8개나 해가지고 연구개발 쪽에 많이 분리가 되면서 얘는 장거리 서비스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MCI라든지 스프린트 뭐 이런 것들 전화회사의 성장을 상당히 크게 가져왔고, 이제 전화를 담당하니까 당연히 인터넷 랜선 이런 것들 케이블 회사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사들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05년도만 해도 얘는 상당히 그러니까 큰 회사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서는 현재 지금은 굉장히 큰 다른 뭐 우리가 알아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까요? 순이익도 뭐 거의 뭐 51억 달러 이상 막 이렇게 되고 뭐 그래요. 항상 하여튼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래서 AT&T가 들고 있던 턱시도 AT&T가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 턱시도는 AT&T가 개발했는데 2008년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고 오라클에서 출시한 제품이 바로 오라클 DB라는 거죠. 그죠? MySQL도 흡수 M&A 돼서 일로 들어왔고 자바를 개발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도 2010년도에 썬을 인수합병을 했어요. M&A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클이 지금은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는 단연 독보적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보안 저 뭐죠? 오라클 같은 경우는 79년이다. 79년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여러 개의 회사들을 계속 흡수하면서 인수합병하면서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DB 플랫폼에서는 단연코 1등인 회사입니다. 그 1등인 회사인 만큼 뭐 이거를 쓰기 위해서 회사에서 지불해야 될 라이센스비가 상당히 좀 고가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씁니다. 자, 여튼 뭐 예를 들어 뭐 사용자는 웹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발주한다 뭐 그리고 웹서버는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자주 사용자 주문 요청을 수신을 받고 턱시도가 중간에 낑겨 가지고 얘가 미들웨어에게 사용자 요청을 전달한다. 그리고 미들웨어에 TP콜이라는 호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클라이언트 API 중에서. 그래서 TP콜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지금 이거를 SQLD에서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고 TP콜이 턱시도 서비스를 호출을 하면서 턱시도 서비스는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서 사용자 서비스 요청에 의해서 SQL문을 실행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중간에 턱시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DB만 이렇게 있던 게 턱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필터링도 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송수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너무 뭐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는 이 부분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실제 기업에서 SQL은 백엔드, 아마 대다수가 프론트엔드가 뭔지 백엔드가 뭔지도 다 아실 텐데, 백엔드는 백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용자한테는 쿼리 치는 게 안 보여요. 그죠? 맞잖아요. 쿼리문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전산에 관리하는 사람들만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화면에 나타나는 버튼, 로그인 버튼, 회원가입 버튼 이런 것들만 나타나죠. 이런 웹 디자인 그리고 웹 화면에서 이제 어떻게 레이아웃을 배치하고 등등을 하는 게 바로 프론트 엔드 단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구동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백엔드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자바나 뭐 자바를 기반으로 한 JSP, 스프링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백엔드 단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과 응용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상 이제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그 데이터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얘는 DB는 백엔드에 속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면 처리 부분은 프론트 엔드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SQL 활용은 정보 시스템 개발과 운영뿐만 아니라 보안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보안을 모르는데 아니 데이터베이스를 아는데 그걸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데이터에 접근하지 말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개월 접속한 로그조에 6개월 원격으로 서버에 연결된 사용자 권한 변경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쿼리문을 쳐봐야 된다는 거죠. 직접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뭐 누가 해킹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모의 해킹을 하는 경우 이거는 해킹 기법인데 SQL 인젝션이라고 해서 SQL 주입이라고도 흔히 얘기하고요. 이거는 응용 프로그램 보안상의 허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해서 악의적인 쿼리문을 실행되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바보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데이터 다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누가 존재하는데요? 그렇죠. DBA,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분석 전문가, 정보 담당자, 모의 해킹 전문가 등 모든 사람들이 SQL은 필수예요, 필수.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SQL 디벨로퍼라는 자격은 SQL을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이지 SQL 현업에서 쓰는 것들도 제가 하면서 쿼리문 치면서 이제 가르쳐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내가 이걸 땄으니까 그래도 뭐 기본적인 쿼리는 치겠죠. 셀렉트가 뭔지 업데이트가 뭔지 이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각 회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셔서 그 회사가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쓰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되는데, 자, SQLD를 공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대표적으로 정보 처리 기사에도 데이터베이스라는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필기와 실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도움이 되고, 정보보안 기사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정보보안 기사 실기 부분에서 이렇게 쿼리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쿼리문을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실행 결과, DB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하자면 유저라는 테이블로부터 패스워드를 다 읽어와라는 건데, 누구의 패스워드? where 뒤에 유저의 ID 유저즈라는 컬럼에 있는 값 중에서 테스트라는 값에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이 사람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와라, 이 뜻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보안기사나 뭐 이런 걸 딸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만큼 SQL을 알고 나면. 자, 그리고 이렇게 뭐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건데, 두 줄만 강조 드릴게요. SQL을 학습하는 과정 확실한 방법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치를 할 거고요, 우리가. 그리고 SQLD를 공부할 때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왜? 데이터베이스의 전신이 바로 오라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오라클도 있고 사이베이스도 있고 SQL 서버도 있고 MySQL도 있고 뭐 앞에서 봤던 뭐 티베로, SQLite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라클을 우리는 SQLD에서는 프로그램 시험 문제들이 대다수 오라클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다수가 아니라 그냥 99% 이상이 오라클을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라클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실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게 뭐냐면 이제 오라클은 그냥 DB를 의미하는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MS가 더 붙어요.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DB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것은 오라클 버전 중에서 XE 버전이 있거든요. 이 버전은 4기가의 메모리와 4기가의 데이터 파일까지 무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소프트웨어, 프리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습을 오라클 XE 버전으로 설치해서 확인하는 것을 이제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설치는 여기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걸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하려고 보면 계정을 만들라고 해요. 계정.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미리 해 두시면 다음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예, 원래 30분 안팎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SQL을 실습할 수 있는 오라클과 뭐 토드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QL 디벨로퍼를 또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제 테스트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할까 합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이제 설치하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